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제 10번부터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이어서 계속 스토리를 한번 끌어가 봅니다. 자, 유제 10번 살살 들어갑니다. 오늘 좀 이제 문제를 쫙쫙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한 붓 그리기를 할 때, 자, 그 방법에 가질 수는 그랬네. 자, 그럼 일단 먼저 한 붓 그리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 손. 아, 모르는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한 붓 그리기 다 아나요? 띄지 않고 계속 다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럴 때 그 방법의 수는 도대체 몇 가지 있습니까? 자, 본 문제는 이렇게나 짜증난다 이런 거야. 경우의 수라는 게 되게 짜증나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 시작을 하려면 한 붓 그리기로 시작하려면 이런 중간 동네에서 시작하는 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분명 시작하려면 어디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지? 양 끝이지, 그지? 그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쳐봐요. 오케이? 거기서 시작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갑니다. 찌리링 퉁 왔어요. 그러면 자, 한 붓 그리기 한다고. 그럼 우리의 이제 선택이 들어가는 거지. 뭔가 선택이 들어갈 때마다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선택이 들어가는가 봤더니 어떤 선택이 들어가? 위에 거 먼저 할까 아래 거 먼저 할까에 대한 선택이 들어가지. 그럼 몇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근데 나름 위에 거 칠하고 아래 거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위에 거 칠합니다. 위에 거 칠할 때도 선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이쪽 방향으로 칠할 것이냐 이쪽 방향으로 칠할 것이냐, 그지?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 칠하는 게 이쪽 칠하냐 이쪽 칠하냐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그래서 이렇게 칠하고 왔다라면 여전히 아래 거 칠할 것도 이쪽 칠하냐 이런 순서로 칠하냐에 따라서, 그잖아. 아, 그지 같네요. 그래서 내가 나름 요렇게 칠하고 요렇게 칠해서 쫙 왔으면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얘네들 칠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1번 2번 3번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칠하고 가는 거랑 1번 3번 2번 칠해서 가는 거랑 2번 1번 3번에서 칠해 가는 거랑 2번 3번 2번 3번 1번에서 가는 거랑 3번 어우 팔 아파 1번 2번에서 가는 거랑 3번 2번 1번에서 가는 거랑, 그지? 전체 몇 가지 경우 있다고 보시면 돼? 1, 2, 3을 뭐 한 경우의 수야?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만큼 번. 누구를 먼저 칠했느냐에 대한 순서에 대한 가지수로서.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입니다. 3팩토리얼. 그럼 그렇게 칠해 오시면 여기까지 딱 오면서 마무리가 됐겠지 뭐. 오케이 됐으네. 그럼 그것은 내가 그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간다 하더라도 요들을 왔었을 때 니네들 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쵸, 3팩까지. 그럼 느낌 오잖아 이제, 그지? 그럼 여기까지 칠해 왔어? 1, 2 왔었을 때 똑같이, 그지? 위에 아래, 위 아래, 그지? 되셨냐? 무슨 말 하는지. 위 칠할까 아래 칠할까에 대한 고민. 위에부터 칠했다고 친다라면 이쪽 칠할까 이쪽 칠할까. 아래 와서도 이쪽 아 그러니까 뭐야, 2 곱하기 2가지. 그 칠해놓고 왔다라면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는, 그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쭉쭉 이 내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문항 표현이 나올 거고, 그럼 각각의 그러한 문항 표현들이 나왔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얘기 됐니? 근데 짠 하면서 뭔가 한 가지의 방식으로 탁 하니 푸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라고. 경우의 수는 그 기본 베이스가 항상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수용도를 그려나가면서 문제풀이를 해결하겠다. 즉 우리는 뭐 하겠다. 노가다 하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은 그냥 싸그리 다 뭐 하는 거라고. 열심히 노가다 하겠다. 처음 보는 거 노가다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넥스트.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우리 몇 번? 11번 문제를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짠. 11번은 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거야. N명이 서로 한 번씩 악수할 때 악수의 총 횟수는 요런 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런 상황은 뭐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들은
자, 뒤에서도 계속 다양한 표현들로 여러분들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자, n명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이거야. 그럼 나름 한번 볼까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다 치자. 오케이? 자, 한 번씩 악수할 때 전체 저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는 악수의 총 횟수는 몇 회나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봐. 얘네들이 하는 거 몇 회? 1회. 얘네들이 하는 거 몇 회? 1회. 얘네들이 하는 거 또 몇 회? 1회. 얘네들이 하는 거 1회. 얘네들이 하는 거 1회. 얘네들이 하는 거 1회. 여기까지 콜? 즉 아저씨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내가 악수가 몇 회 하냐라는 질문이지. 근데 봤더니 그러한 내용을 내 손으로 직접 일일이 하지 않아도, 자, 그 상황적인 부분을 잘 봤더니 저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몇 명을 고르는 족족, 2명을 선택하는 족족, 그 땅 악수 몇 회씩? 1회씩 벌어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런 4명이 이렇게 해서 악수할 때 발견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 4명에 대해서 각각 2명을 선택하는 족족, 그 땅 악수가 몇 회씩 펼쳐져? 1회씩 펼쳐지는구나. 여기까지 감정 잡니? 오케이? 그러니 당연히 n명이 뭐합니다.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겠습니다. 아, 그럴 때는 그 n명에 대해서 내가 그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족족, 그 당 악수가 1회씩 벌어집니다. 얘기됨.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뭐한다.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원하는 악수 횟수 같은 걸 구할 수 있고, 그럼 요놈은 시나리오가 좀 살짝 바뀌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할 수도 있냐면 이런 거야. 자, 혹시 여러분들 경기를 하는 방법 중에 리그전으로 경기하는 방법, 혹시 그게 뭔지 알아요? 리그전? 좀 있으면 우리 월드컵 하잖아요. 그죠? 조별리그 하잖아. 그지? 그럼 뭐야? 조별리그는 4개의 팀이 한 조를 이뤘을 때 2팀당 한 경기를 이루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랑 한 번씩 경기하는 그런 경기 방식의 이름을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하잖아. 동의가 됨?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상황을 조금씩 바꿔서. 짜잔, 뭐 N개 팀이 리그전의 방식으로 경기를 합니다. 경기할 때 이렇게 리그전 방식으로 뭘 합니다.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총 경기 수는 몇 경기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도 여전히 그 N개 팀에 대해서 그 중에서 내가 2팀을 고르는 족족 그당 한 경기씩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저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시나리오 바꿔가면서 많이 좀 나오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음. 넘어감. 넥스트. 자, 갑니다. 유제 12번. 이렇게 흘러갑니다. 유제 12번. 즙. 자, 유제 12번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남학생 5명, 그리고 여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알았어요. 남학생 몇 명? 5명. 여학생 6명으로 이루어진 어느 서클에서 내가 4명의 대표를 뭐 하겠어요?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녀, 오케이, 각 한 명씩은 뭐 합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는 이런 거지. 자, 그럼 전체적인 문항의 구성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어떤 소속 집단이 있단 말이야. 2개 이상의 어떤 소속 집단이 있을 때 그 소속 집단에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이 전체에서 총 몇 명을 뽑을 때 아이고 각 집단에서 적어도 한 명씩, 적어도 한 명을 뽑는 방법 수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야.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 안 되고, 또 이제 혼동과 헷갈림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리면, 왜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경우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사람들이 강제를 한다고. 어떻게 해요? 자,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세야 됩니다. 이런 멘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부분에서 막 여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것은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센 것 같은데 답지랑 비교해볼 때는 좀 덜 센 경우도 있고 답지랑 비교해볼 때는 좀 더 센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나 짜증났던 게 이 중2 때 경우의 수라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아저씨 한번 해볼게. 그럼 나름 남자 5, 여자 6명 있다 했으니까 남자의 A1, A2, A3, A4, A5 이렇게 남자애들 있다 치고 여자애들 B1, B2, B3, B4, B5, B6 여자애들 이렇게 6명 있다 쳐. 자, 질문이 뭐라고 했어? 저 중에서 내가 이 전체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녀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되라. 그럼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그래? 그럼 일단 남녀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되라고 했으니까 남자애들 중에서 내가 일단 1명을 뽑아보고 그 다음 여자애들 중에서 1명 뽑아보고 6실 오케이? 여자 중에서 1명을 뽑아보고 자, 그럼 나름 예를 들어서 A1과 B1이 거기 이렇게 뽑혔다 치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이 몇 명 생긴 거니까 9명이 생긴 거니까 그 9명 중에 추가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다. 원래 내가 뽑으려는 게 몇 명이었으니까 4명이었으니까 9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갖고 오케이 됐네, 요것이 우리의 답이겠구나 라고 탁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답지에 있는 답을 딱 하게 봤더니 저게 뭐가 돼버리냐면 오답이 돼버려. 틀렸어. 자, 요것도 능력인데 자, 여긴 분명 빠지진 않았어. 근데 저렇게 셈하면 중복이 발생해. 어디서 중복이 발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봐요. 이제 해볼게요. 자, 무슨 어디서 어떻게 중복이 생겼냐면 나는 그냥 단지 이들 중에서 4명 뽑긴 뽑을 거고 그래 원했던 대로 뭐 남녀 적어도 1명씩은 뽑고는 싶은 거야. 오케이. 뭐에는 관계없어. 뽑힌 순서에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까지 콜? 콜? 자, 그런데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순서쌍들 중에는 잠깐만 겁내 많은 순서쌍들이 잔뜩 있었겠지. 실제로 내가 안 쓴 것뿐인 거지. 동의가 돼? 그러면 그 뽑힌 4명이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먼저 누구 A1 뽑고 그 여자 중에서 B1을 뽑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9명 중에서 2명을 추가로 뽑았을 때 자, 남자의 2번과 남자의 3번을 뽑은 이런 케이스. 와, 오케이. 자, 제일 처음에 내가 남자를 뽑았을 때 A2를 뽑고 여자도 6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B1을 뽑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 추가로 2명을 더 뽑는다 했을 때 그때 내가 추가로 뽑은 2명이 A1과 누구인 케이스? A3인 이런 케이스를 분명 여기는 이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어? 다 다르게 세고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저와 같이 뽑았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따지면 요 케이스나 지금 같은 애들 뽑은 거지.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한 개의 케이스가 여러 번 세워지면서 중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얘기돼. 그래서 요 내용은 잘 머릿속에다가 이거는 좀 긴장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두지 않으면 애들 실제로 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거든. 적어도 1명 뽑으려니까 미리 뽑는다고. 적어도 1명 뽑으려니까 어떻게 한다고? 미리 뽑아놓고 남은 놈 중에서 그 놈들을 더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무조건 뭐가 생긴다? 중복이 생기니까 오답 생긴다고. 오케이. 그러니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여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이용한다? 여집합 개념. 자,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아이고, 자, 4명의 대표를 뽑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저러고 싶은 거지. 얘기 돼? 그러니 그냥 아예 신경질 나 그러면서 뭐다 그냥 얘가 너무 귀찮아. 그럼 전체 몇 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그냥 난 4명 뽑을래 이래버리라고. 일단 그러면 4명을 뽑는 상황, 11명 중 4명 뽑는 이런 상황 중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남녀 각 1명씩은 반드시 포함된 상태로 빼고 싶어 이거지.
그럼 저런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어. 그치? 남자만 4명, 그 여자만 4명 뽑는 걸 빼버린다고. 그 남자애들 5명 중에 4명 뽑는 것과 여자애들 6명 중에 4명을 뽑게 되는 그와 같은 케이스를 확 다 빼버리면,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겠어? 무조건 뭐야?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되어 있는 순서상들이겠지. 동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산수에서 답내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문제를 푼다라면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 본인이 한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거 산수에서 답낸다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두시라고. 알았어? 어떤 거? 2개 이상의 어떤 집단들이 있을 거고, 그런 집단 내에서 내가 몇 명인가를 뽑을 때 적어도 몇 명은, 각 집단에서 적어도 몇 명은 들어와라 라고 하는 저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100% 뭐가 발생한다고? 중복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야? 여집합 개념을 이용해서 에라 모르겠다, 요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요런 상황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머지 경우들을 셀이 다 뭐 해버리겠다? 빼버리겠다. 요런 식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관찰해 주길 바랍니다. 알았음? 저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답이 생기는 파트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잖아. 솔직히 아까 전에 내가 저렇게 확 풀었을 때 그렇군 이러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었다고. 분명 여기서 한 3명쯤 고개 또 끄덕거렸었어. 치뿡.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했습니다. 12번 했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번 할 차례입니다. 13번 할 차례. 에이, 용용용용용. 13번 갑니다. 13번. 자, 너는 뭔가요? 하고 봤어요. 13번.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 중에서 자, 지금 내가 총 10개 중, 자, 3개는 당첨 제비랍니다. 아이고 신난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일단 몇 개를 뽑겠어? 3개를 뽑을 때, 자, 원추 원하는 게 뭐야? 당첨 제비가 적어도 하나는 나오세요 이거지. 분명히 우와 7개의 뭐가 있는 거야? 꽝이 있는 거고 3개의 당첨 제비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지?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전체에서 내가 뭘 뽑겠어? 3개를 딱하니 뽑을 때, 자, 원했던 게 뭐라고? 적어도 한 개는 있어라. 당첨 제비 적어도 하나는 있어라. 알았다 그러면 에이 그냥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할 거다. 그냥 전체 중에서 3개를 뽑으신 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걸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누구들만 뽑는 거? 꽝만 뽑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꽝 7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 여기까지 코리아. 넥스트. 코리아. 자, 그럼 이제 유제 몇 번입니다? 14번입니다. 유제 14번. 자, 유제 14번 보시면 남녀 모두 합하여 8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합니다. 자, 지금 남학생이랑 여학생 수가 현재 지금 몇 명? 8명 있는데 이 중에 3명의 위원 선출 발음이 그리잖아요. 이때 여학생이 적어도 1명 이상 선출되도록 뽑는 방법이 46가지라면 남학생은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아이 짜증나. 이번에는 뭐 안 준 거야? 전체 총 8명이나 한데 남자 인원수랑 여자 인원수는 안 준 거네, 그지? 에이 짜증나. 어떡하지? 그럼 또 고민하지 마세요.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는 방법이 뭐 닌기? 아이고 궁금했으니까.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남학생 수 모르잖아. 우리가 이거 A명 있다고 치지 뭐. 그럼 자동으로 우리 여학생들은 그래 800에 A명 있는 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동의돼? 그럼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고. 여학생 적어도 1명, 또 적어도 1명, 아예 귀찮아, 그자니? 그러니까 그냥 뭐야, 전체 8명 중에 내가 몇 명? 3명을 뽑는 방법 중, 그지? 내 남자에서만 몇 명 뽑는 거? 3명. 그럼 남자 A명 봤으니까 몰라, A명 중에 3명 뽑는 이 방법까지 수가 전체 몇 가지 나왔습니다? 46가지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남학생 물어봤으니까 저관계를 만족하는 뭘 찾아주면 돼? A값만 찾아주면 되겠군요. 알았어, 알라 진짜 알라. 그럼 이거 산수만 하면 되겠지?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쯤만 산수해 줄게. 자, 8C3은 계산 어떻게 된다고? 분자가 어떻게 돼? 불러야지 아저씨. 8 곱하기 7 곱하기
분모는 그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쏭쏭 여기 날라갔으니까 56이네 그죠? 아 그럼 56이니까 따라서 누구다? AC3에 해당되는 것은 56에서 얼마를 빼야 46 되냐? 트윈이만큼 빼면 되겠네 그잖아? 아 미쳤네요 강의 또라이. I'm so sorry. 1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 산수하려면 또 어떻게 되나? 아우 선생님 막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편안하게 해보세요. 뭔진 몰라도 몇 개? 3개 뽑는 거지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여기 3, 2, 1이지. 여기는 A부터 시작해서 A 빼기 1, A 빼기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지면 이제 얼마? 10입니다. 이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시면 되느냐? 다시 한번 좀 써줄게. A 곱하기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2가 누가 되었다야? 60이 되었다지. 그럼 여전히 그 얘기 하려고. 자, 이거 풀어낼 때 또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푸는 무지한 일을 좀 버리지 마시라고. 알았어요? 당연히 사람 수니까 무슨 2루트 7명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자연수일 거고 그잖아. 이웃한 세 자연수의 곱이 60 되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60을 우리가 자연수로 좀 쪼개보는 걸 관찰해보면 된단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노가다 한번 떠봐요. 60은 6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뭐예요? 5죠. 그죠? 근데 저거는 이웃한 게 아니니까 그지? 살짝 버셨더니 요 놈의 6은 누구로 쪼개져? 2, 3 이렇게 쪼개지지. 그러니까 아 거기는 3 곱하기 2였으면 2는 4에다가 곱하기 5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약간만 여러분들이 짱구 굴려주시면 된다고. 까릿? 짱구 살짝만 굴려주면 당연히 우리 정답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지? 뭐가 된다? A는 5지 뭐. 얘기됐어?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이었고요. 자 이제 메인 테마의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에서의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항에서의 표현. 자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아저씨가 잘 거기다 정리를 해드렸잖아. 정리를 잘 해드렸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잘 좀 보시면서 이제 학습하시면 될 텐데. 자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뭔가를 내가 배열을 하고 있어. 일렬로 배열하고 있는데 특정한 놈들끼리 첫 번째 이웃해라 라는 표현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뭐야 특정한 놈들끼리는 이웃하지 마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는 요 놈 있잖아. 특정한 놈들끼리는 이웃하도록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리고 케이스도 그냥 딱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기는 특정한 놈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복잡해. 오케이 콜.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여러분들하고 저거 많이 복잡한 거는 할 예정은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의 좀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 위주로만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좀 시간 지나면 내가 이제 교재 없는 예제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 거야. 되게 이건 그리고 케이스가 되게 많아. 나중에 집중적으로 좀 따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뭔가를 배열했을 때 특정한 놈들끼리 이웃하라라고 하면 내가 거기다가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특정한 놈들을 한 묶음으로 본 다음에 배열하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있는 유제가 좋네. 유제 15번 갖고 해볼게. 유제 15번 즙 한번 보셨더니 현재 지금 남자가 몇 명? 4명 여자가 몇 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자 질문 첫 번째 여자들끼리는 쟤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때 여자들끼리는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럼 또 고민하지 말고 아저씨처럼 항상 하는 거야. 그냥 막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에 나와 있는 구성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남자 4명 있다며 그럼 4명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 또 남자 4명 있겠지 뭐 A, B, C, D 여자 3명 있대 알아 또 여자 A, B, C 이렇게 3명 있겠지 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저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의 경우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스토리를 계속 끌어가면 첫 번째 원했던 건 뭐라고 했다고? 쟤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때 여자애들끼리는 무조건 이웃하라.
그럼 아저씨 얘기했네요. 자, 특정한 애들끼리 이웃하라라고 하면 알았당. 그럼 여자애들끼리는 반드시 꼭 이렇게 한 묶음으로 딱 박스를 쳐주세요. 그럼 쟤네들끼리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다. 남자애들 A, B, C, D 네 마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이놈 전체를 일로 확 갖다 배열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박스를 커다란 한 놈으로 놓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놈 전체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내 많은 무엇들이 있겠어? 고래밥 박스들이 있겠지. 근데 그렇게 많은 고래밥 박스들마다 오케이? 그럼 배열되어 있는 케이스들마다 요 안에서 니네들도 또 배열되어 있는 순서에 대한 경우를 달리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 여기는 요 박스 안에 존재하는 A, B, C가 배열되는 방법의 가지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그것은 3명 전체를 일렬배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3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어떤 전체에서 특정한 놈들끼리 이웃하라. 그럼 뭐 한다? 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해 볼 수가 있겠군. 되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요, 선생. 왜? 어떤 특정한 놈들끼리는 이웃하지 마. 이랬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표현이 지금 뭐냐면, 자, 우리의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마. 이랬대. 되셨음? 자, 그러면 풀이하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볼 텐데, 자, 그럼 거기 써있는 거 뭐라고 아저씨가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지요. 자,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마 라는 표현이 나오면 걔가 아닌 놈들부터 배열을 하라 이거야. 그럼 그 놈이 아닌 놈들부터 배열하시면 내가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남자애들 먼저 배열을 할랭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남자애들 네 놈을 전체 다 배열하는 거니까 그 방법의 가지수는 이렇게 4팩토리얼 이렇게 잡혔겠죠? 되나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내게 많은 순서상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겠지?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자애들 갖다 발라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여자애들은 분명히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전체 여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 한 군데에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차피 내가 배열 순서까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여학생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어렵지 않아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가거나 여기 가는 몇 가지? 5가지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A 들어갔다. A가 여기 쏭당 들어갔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쪽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게 B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럼 B 여기 들어갔다? 그럼 우리의 C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자리는 1, 2, 3, 세 가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위에다 정리해드린 것처럼 뭐다? 그놈들이 아닌 것들부터 배열을 확 당긴 후에 그놈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저렇게 그림을 직접 니네 손으로 그려가면서 하시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가장 쉬운 예제인 거고, 근데 저거보다도 이제 아주 그냥 복잡다단하게 막 문제 시나리오가 막 비비 꼬면서 막 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거의 잘 안 풀리거든? 여기가 제일 어려워 사실은. 근데 아저씨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알았음? 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런 방법의 순서로 하겠다는 건데, 짜잔, 애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어요. 일단 그럼 뭐에 대해서만 고려할 거냐면 일단 조건에 어휴 부러졌어. 조건에 맞는 자리를 선택할 거야. 그럼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그지? 그럼 그 후에 선택 후에 그럼 여기가 이제 곱하기 이렇게 가겠지. 곱하기 이렇게. 자, 여기 그럼 x표 같다 병신아. 자리를 선택한 후에 오케이. 선택 후에 내가 아는 일은 뭐야? 그 후에 애들 집어넣기.
요렇게 한번 해볼 거라고. 애들 집어넣기. 자, 뭐냐. 자, 봐요. 아시 봐요? 어찌됐든 전체 총 7명을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자리. 이렇게 있는 거야. 7자리 있지. 자, 그러면 원추 원했던 게,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학생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선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요. 여자애가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하나 들어갔어요. 저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한 거. 여기까지 다 인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요. 그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인정? 그럼 여기 다 한 거지. 여기 스타트해서 한 거는 다 한 거지. 그지? 근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실패다. 너무 많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발라놓고 난다라면, 그지?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체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자리로 잡은 후에,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노가다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각각의 경우의 수. 그럼 요런 자리에 여자애들만 들어가면 되지. 그런 자리에 여자애들이 들어가는 건 몇 가지? 3팩토리얼. 남자애들이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저런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리를 잡는 방법. 근데 뒤에 있는 문제에다가 하면 되게 좋은데 되게 쉬운 거에다가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의 방법이 있다 라는 것까지만 해보고 직접 니네 손으로 이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 본 문제에다가 저거까지 하기에는 너무 약간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 되는 거 맞음? 되셨어?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를 빵빵하게 잘 잡아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예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밑에 있는 유제 16번과 17번 이런 거 직접 자리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니네 손으로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16번과 17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해봅니다. 어렵지 않죠? 16번 해보니까. 자, 남자 2명과 여자 4명이 그럼 딱 그런 표현 보시면 아저씨가 아까 전에 드렸던 조언이 기억날 거야. 저렇게 직접 구체적으로 써보라고. 그죠? 써본 다음에 남자 2명이 이웃하래. 에이, 그럼 뭐야? 이걸 전체 한 박스로 더 버리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 중에 남자애들끼리는 박스 안에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몇 가지? 2팩토리얼. 되죠? 자, 밑에 있는 것도 갑니다. 17번. 17번은 여자 5명, 남자 셋. 남자애들이 3명 있고요. 여자애들이 A, B, C, D, E. 몇 명? 5명이 있는데 남학생끼리를 이웃하지 않는 방법에 가지 수래. 자, 손쉬운 방법대로 하지 뭐. 그럼 뭐 한다고? 남자가 아닌 누구들부터 배열? 여자애들부터 배열. 직접 씁시다. A, B, C, D, E. 그럼 몇 팩? 여자 배열한 후. 그럼 남자애들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 6자리나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가 들어갈 것은 6군데 중에 하나. 네가 어딘가 들어갔으면 너는 남아있는 5개 중에 하나. 너는 남아있는 4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탁 잡아주면 된다고. 요거 확실히 요런 건 기본기니까 보자마자 탁탁 풀 수 있게끔 해놓고.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야 뭐야 쟤네들 배열할 때 양 끝에 여학생이 오겠대. 오케이? 이건 지금 배열하는 중인 거지. 그지? 단순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배열하고 있는 중이야. 알았어. 그럼 양 끝에 여자애 와라. 전체 몇 명이야? 8명 있는 거지. 써. 하나, 둘, 셋, 넷, 다, 요, 7, 8 이래 주라고. 그럼 양 끝에 반드시 누구 와라? 여자 와라 이거지. 그럼 일단 그렇게 명령 내린 곳에 애 앉히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여학생은 몇 명 중에? 그 5명 중에 하나니까 그럼 5C1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지. 그지? 5C1 얼마니까? 5니까. 오케이? 저런 거 그냥 그렇게 쓰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A라는 여학생 왔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 여학생 오면 되겠지. 자, 남아있는 몇 명 중에 올 테니까 4명 중에 하나 올 테니까 4명 중에 한 명 왔겠지 뭐. 그럼 여기 B가 왔다 치면 이제는 남아있는 학생 수가 전체 얘네들은 다 앉았으니까 남아있는 학생 수 몇 명? 6명이 있고 그 6명이 여기서 6명 전체가 일렬로 후루룩 앉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6팩토리얼 이렇게 딱 하면 되지. 되셨어? 자, 그러면 본 내용은 뭐 별 수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답내다 보니까 좀 귀찮잖아, 그지? 야, 루트 2는 대충 얼마니? 1.414, 그지? 루트 3은 1.73, 뭐 이렇게 대충 알잖아. 이번에도 막 내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숫자지. 풀다 보니. 그러니까 이쪽 동네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답낼 때 조금 더 귀찮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일단 뭐 5팩 120 시작. 5팩 120 왠지는 직접 곱해보면 되잖아, 그지? 그지? 5팩 얼마? 자, 5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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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영상으로 지금 보충하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셔야 돼. 알았어? 미친놈처럼. 5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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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6팩 바로 나오지. 6팩은 뭐니까? 6 곱하기 5팩이니까. 그러니까 5팩을 기준으로 기억해 두면 돼요. 알았습니다. 해두시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시 그리고 옷이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오케이. 근데 매번당 그거 띵띵띵 하기 되게 귀찮잖아. 오케이. 사시 얼만데? 5시 10 4시 6 5시 10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두는 숫자 별 생각 없이. 오케이. 5시 얼마? 5시 얼마?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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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두면 답낼 때 니네가 좀 더 스피드감 있게 할 수 있게끔 지도도 다 해드립니다. 알았어요? 자, 넥스트. 자, 누구냐? 이제 17번. 17번은 뭔가요? 17번까지 했죠. 파티 강용이. 자, 이제 18번. 따당땅. 자, 뭐래 또 여학생 3명, A, B, C, 남자들 몇 명? 5명, A, B, C, D, E 요렇게 있겠고요. 걔네들을 일렬로 쓸 때 또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 적어도 또 이게 표현이 있죠, 그죠? 적어도 아까도 적어도는 좀 본 적이 있다, 그죠? 적어도의 동그라미겠지, 그지? 적어도 어떻게 돼 있어? 한쪽 끝에 남학생이 위치하세 용용용.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명 있을 텐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있으라는 것은 둘 다 있어도 되고 한 군데만 있어도 되고 귀찮아, 그지? 그럴 때 여집합하는 거라고. 알았음? 그러니까 그냥 그걸 고려하지 말고, 그죠? 전체 몇 명을 8명을 그냥 전체를 그냥 배열할 테라고. 그럼 그런 상황 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 양 끝에 누가 오시면? 여자. 그치, 여자가 둘 다 오시면 안 되겠지. 그럼 빼고 나면 남은 거는 뭔 테니까? 원했던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 있는 거니까. 게임 끝, 행복 시작. 여기도 여자 오고 여기도 오셔라. 여기 여자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오케이. 여기 몇 가지? 2가지. 한 명 왔으니까 2가지, 그지?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제 6명. 그 6명 전체를 배열 때리면 되는 거니까 몇 팩? 6팩토리얼. 잠깐 참고 또, 자, 답내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신경 써줍니다. 자, 이런 것도 답낼 때 이제 우리 초보자들 또 멍청하게 8팩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것도 이거 열심히 계산하고 뺍니다. 자, 팩토리얼이란 경우는 분명히 곱하기들이 겁내 되어 있을 때 그걸 축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8팩도 겁내 계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자, 지금 뭐가 있어요? 공통인수가 있는 거야. 공통인수 얼마야? 6팩토리얼 곱하기. 남는 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남아? 그렇지, 8, 7 남았고 여기서는 뭐 남았고? 3, 2 이렇게 남은 거지. 그죠? 산수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되셨습니다. 공통인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감안하면서 산수도 해주세요. 랄라이. 자, 19번 갑니다. 랄랄라이. 19번 갈 거야. 야. 자, 19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19번 어디 있어요? 남학생 몇 명? 4명. 여학생 4명들끼리 이웃하지 말라. 이번에는 뭐야? 남자애들도 이웃하지 말고 여자애들도 이웃하지 말라며, 그잖아? 알았어. 그러면 난 남자애들 먼저 그냥 땅 배열할래. A, B, C, D 짱. 오케이? 그럼 여자애들이 스몰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원추 원했던 게 뭐야? 남학생들 그리고 누구? 여학생들이 다 뭐하지 말래? 다 이웃하지 말래매.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는
반드시 여학생 한 명이 꼭 뭐야겠어? 존재해야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여학생 몇 가지? 4명 중 1명 올 거 아니야? 여기 오는 건 또 누구? 3명 중 하나 올 거 아니야? 여기는 얘는 2명 중 1명이 왔었을 거 아니야? 나름 여기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왔다라면 그잖아. 남아있는 누가 있니? D가 있지. 우리 D의 선택은 그지? 맨 앞에 오거나 어디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그잖아. 몇 가지? 2가지. 요런 식으로. 되셨다리? 오케이. 넥스트. 자, 요놈의 20번. 야, 요건데 또. 자, 봐봐요. 그 문제는 또는에다가 뭘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됩니다. 또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알았습니다. 표현 또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건데 자,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거나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또는 거나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즉 경우의 수를 셈하시는 수학하는 할아버지들이 경우의 수를 셈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누구를 이용해서 한다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셈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또는입니다. 거나입니다. 이런 표현은 집합 세계에서 봤을 때 어떤 집합의 정의였나요? A 또는 B. 그게 A 컵 B의 정의였죠. 오케이. 그리고 A 교집합 B가 뭐고? 그거는 A 이고 B 이거였고. 그잖아. 이고 이런 것들이 누구? 교집합이었고. 동의가 되나? 오케이. 그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이제 또는이라고 해봐요. 그럼 뭐 A 또는 B 이런 표현 나오시면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놈에 대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겠다는 것은 침착하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식에 입각하여 구한다야. 즉 뭐냐? 그래요. A 또는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내가 셈해 볼래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에브리 모든 이가 다 알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그 구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첫 번째 A인 경우의 수 집중해서 세라는 거고, 두 번째 B인 경우의 수를 집중해서 세라는 거고, 세 번째 A 교집합 B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성심성의껏 세세요. 이거야. 센 다음에 요와 같은 연산의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항상의 시나리오는 문제마다마다 다 바뀌지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저런 어떤 저 뭐라 그러지? 저 조사는 아니고 저 뭐야? 아니면 연결상가 뭐가 하여튼 얘네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표현 나오시면 무조건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학습해 주시고, 그럼 연습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니다. 몇 번? 20번 문제예요. 자, friend, F-R-I-N-D, 그죠? 프라이엔드죠, 그죠? 프라이엔드. 6개를 일로 배열할 때 질문에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I 또는 IN이 인접하는, 그 이웃한다는 표현이잖아, 그지? 인접하는 방법의 수를 나한테 한번 네가 직접 구해줘 봤으면 너무나 좋겠어 이렇게 질문해서 나왔다 이거야. 어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고민하지 마세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대놓고 덧셈 정리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학습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인접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그걸 A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이웃하게 되는 인접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그걸 B라고 잡자, 이러면서 당신들은 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N, A는 도대체 얼마 되는지에 집중. 그럼 그것은 딴 거 다 보지 말고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너와 네가 이웃하는, 그래 알았어, 니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 집중하자. 그럼 너 어차피 내가 하나의 박스로 먼저 보는 거였으니까 하나 박스로 봤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 5개를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신 후 요 박스 안에서 너와 네가 갖고 있는 배열 순서의 방법이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여전히 난 누구에도 집중합니다. N, B에도 집중합니다. 근데 뭐 N, B를 해봐야 어차피 똑같은 경우의 수겠지. 경우의 수는
요런들 하나로 또 놓고 봤을 때 배열하시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5팩 곱하기 이렇게 된 거야. 짠!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해서? 이런 일과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오케이? 그 상황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지요? 다시 해볼게요. 원했던 게 IE와 IN이 동시에 다 인접하는 경우래. 자, 그러니까 난 또 침착하게 알았어요. 뿅! 걔네들을 내가 한 박스로 두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문자인 F, R, N, D, 쫙 이렇게 놨어요. 하나, 둘, 셋, 넷. 알았어. 그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쫙. 오케이?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박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저 박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나요? 그렇죠. 그걸 보느냐 이거지. 3팩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러면서 동시에 이런 걸 찾는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I는 너랑도 인접해야 하고 너랑도 인접을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동의가 돼요. 어허. 그러니 여기가 얘네들이 다 일렬로 배열되는 3팩까지의 방법 중에는 I, E, N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모습은 분명 이런 사태와 이런 사태가 동시에 벌어지는, 즉 I, E, I, N이 이렇게 인접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되셨어? 그러니 요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의 수에서는 I는 반드시 어느 자리에만 있었어야 돼. 가운데 자리에만 있었어야 되고,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만 바꿀 수 있으니까 E와 N만 바꿀 수 있으니까 저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로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급하니까 여기다 3팩 쓰는 경우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오답인 경우 매우 많고, 또한 이런 거 지금 아직 다 질러주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아는데 막상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닥치고 외워야 된다고. 알았음? 문제에서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왔다라면 또는 거나 이런 표현은 무조건 우리한테 합의 법칙 쪽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무조건 하는 거라서 그건 개념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놈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 집중, B라는 놈이 벌어지는 경우의 수에만 집중. 그러니까 문제 몇 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3개의 문제를 각각 따로따로 별도로 구성된 3개의 문제를 직접 니네가 푸는 거다. 요런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셨습니다. Next. 자, 21 to anyone, to anyone, to anyone, to an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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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nyone, to anyone. 21번 2. 질문이 랄라이 진짜라이 으빠라바빠 삐아뻥 8개의 문자를 일로 배열합니다. 1, 2, 3, 4, 5, 6, 7, 8. 자, 8개를 일렬로 배울 때 양 끝에는 짝수가 오고, 또 재수없어. 양 끝엔 짝수 와라.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양 끝엔 짝수가 오고 짝수들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말아요. 뭔가 좀 많이 복잡하잖아. 그잖아? 뭔가 좀 복잡하잖아. 그지? 그때 항상 뭐 하라고? 자리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아까 전에 하다가 막 이랬던 거 있잖아. 그지? 뭔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럼 항상 뭐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해? 자리에 좀 집중을 하라고. 오케이?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고, 지금 짝홀 구분만 좀 해볼까요? 자, 짝수 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자리에서 장난친다는 거야. 알아서 자리 그려놓고 원했던 게 양 끝에는 짝수가 오세요 이거니까, 그지? 일단 뭐 보내자. 그럼 뭐요? 여기는 짝수 4개 중에 하나 올 테니까, 그잖아? 거기 오는 거 4가지. 그럼 여기 2가 왔다 치고 여기 일단 또 보내야겠네, 그죠? 남아있는 3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올 테니까 3가지. 그럼 4가 왔다 치자 이거야. 됐었어? 그래 놓고 아저씨 봐봐. 그래 놓고 그 다음 조건 또 신경 써보는 거야. 짜잘하게. 그 다음 조건 분명히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말래매. 그러니까 우리의 짝수는 죽어도 여기는 못 옴. 우리 짝수 죽어도 여기 못 옴. 오케이? 그럼 남은 짝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그 2개의 짝수가 올 수 있는 모습은 여기랑 여기 올 수 있고, 여기랑 여기 올 수 있고,
여기랑 여기 오는 전체 몇 가지 케이스 나와?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알아서 아까는 그게 너무 제약 조건이 적어갖고 노가다가 좀 심했던 거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건데 그 이제 뭔가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렇게 애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라고. 오케이. 그림 그려가면서. 잉? 그럼 답 내볼게. 답 내볼게. 자, 그러시면 일단 자, 요런 케이스였다 치면 그잖아. 당연히 요거 몇 가지 있는 거야? 6, 8, 8, 6 몇 가지? 두 가지지. 여기도 몇 가지? 여기도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 한 짝수들 갖다 남아있는 짝수들 채우는 게 전체 총 6가지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되셨어? 그래서 나름 여기 그냥 6이 들어가고 여기 8 들어갔다 치면 이제 이거지 이제. 남아있는 누구들만 배열하면 돼? 홀수들 4개만 남아있는 4개의 자리에다가 배치해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됐으네. 4팩 이러시면 되겠다리. You got it? 그러니까 뭔가 배치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풀었던 뭐 15번부터 몇 번까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뭐 이렇게 대단한 시험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여기 배열하는데 당신들한테 야 이거 막 누구는 이웃하지 말고 누구 뭐 어떻게 하고 막 우와 막 난리 부르스를 겁내친단 말이야. 그거 사실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자리 쪽에 집중을 해서 먼저 자리에 대한 그림을 해놓은 다음 그 다음 순서로 애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발상을 잡아나가시라는 겁니다. Got it? 자, 또 해볼게요. 유제 몇 번? To any two 22번 문제도 한번 해볼랍니다. 짜랑뿡 짜랑뿡 뿡뿡 짜장면 맛있다 22번 맛있다. 자 22번 봤더니 문제 똑같은 의자 10개가 배열되어 있다. 별표 땅 주시고요. 별표 땅 주시고요. 자 일단 문제는 뭐 그래요. 똑같은 의자 10개가 배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 A, B, C 3명이 앉을 때 그 누구도 이웃하지 않도록 앉게 되는 방법의 가지수는 오잉? 오잉?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졌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봐요. 요것도 이제 상식. 이쪽 동네 이제 상식. 경우의 수에서는 이거야. 경우의 수에서의 관습처럼 굳어진 건데 자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생물은 특별한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이하는 거고요. 무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생물은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어떤 차이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기타의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생물 나와. 지금 본 문제처럼 의자 10개가 일렬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자 10개 있단 말이야. 그러실 때는 무생물은 항상 서로 같은 차이가 없는 것 이렇게 써야겠다. 차이가 없는 것들로 그들끼리 차이가 없다.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거야.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관습으로 보여지는 거야. 오케이? 무생물들은 특별하게 차이에 대한 멘트를 주지 않은 이상은 항상 그런 관점에서 놓고 생각해서 답을 발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됐어? 가도 됨? 오케이. 자, 그러면 22 줍. 그러면 이제 아저씨는 뭐 할 거냐면 지금 질문은 이거였어. 뭐라고 나왔냐면 똑같은 의자가 몇 개 있대? 10개 있대. A, B, C 3명이 앉을 때 그 누구도 이웃해서 앉지 말란다잉. 우왕. 한다잉. 애시당초 의자가 10개가 있네요. 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저 의자 10개가 차이가 없네요. 오케이. 자, 근데 말입니다. 하하하. 거기에 이제 사람 A, B, C가 와서 앉기 때문에, 그지? 자, 의자에는 이제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의자에는 이제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사람이 앉는 의자와 사람이 앉지 않는 의자인 거지.
그러니까 저 중에서 내가 그지? 그럼 일단 뭐가 됐든 사람이 앉는 의자 3개 따로 내가 그냥 빼볼게. 걔네들 3개 따로 빼볼게. 그럼 현재 요 의자 3개는 현재 다 차이가 없는 것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의자에는 A, B, C가 앉던 A, C, B가 앉던 누가 앉든 차이가 없단 말이야. 의자 자체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 내가 이제 심심해서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여기 그냥 A가 앉았고 여기 B가 앉았고 여기 C가 일단 앉았다 쳐. 됐어요? 현재 드르륵 의자 몇 개가 나열되어 있죠? 7개 나열되어 있죠. 그죠?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도 이웃하지 말라의 가장 기본 베이직한 문제풀이 방법은 얘네들 이웃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지? 오우 끝났지 그지? 뭐야 그게 아닌 놈부터 배열 되졌어. 근데 괜히 막 아까 전에 막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막 의자가 있고 빈 의자가 막 생기고 막 이래 보니까 조금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처럼 인지가 되는 것 뿐이라고 그냥 뭔 말이 돼? 그게 전혀 다르게 인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 그러면 저 의자 몇 개를 배열해 봅니다. 7개를 배열해 봅니다. 근데 저 의자 7개는 차이가 서로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저 똑같은 의자 몇 개를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되셨냐? 되셨냐? 그러면 이제요. 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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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는 거지. 되셨니? 8자리 그잖아. 그럼 여기는 네가 궁뎅이다 의자 딱 끼고 실룩 나 어디 가서 앉을까? 걔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지. 그지? 몇 자리가 있는 거야? 몇 자리? 7자리 중에 그지? 몇 자리? 한 자리 있는 거지. 7자리 한다. 8자리 중에 그잖아. 한 군데 들어갈 테니까 8군데요. 그럼 A가 어디가 들어갔으면 그잖아.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는 들어갈게. 어떻게 남아있는 7개 중에 하나. 너는 어떻게 남아있는 6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시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저씨가 문항표를 좀 바꿔볼게. 본 문항은 사람 A, B, C가 가서 처앉았지, 그지? 근데 이제 그냥 이걸 좀 바꿔서 곰인형 세 놈을 내가 의자에다 놓을 때 그 곰인형 3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노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뭐야? 그 의자 3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곰인형 뭐라고? 곰인형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무생물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곰인형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른 거지 그지? 그럼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분명 이 상황에서는 A, B, C 들어간 거랑 A, C, B 이렇게 들어간 게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 순서상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다르게 보고 가는 거였다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잖아. 그대로 곰인 거지. 여기도 곰인 거지. 차이가 발생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나는 단지 저기 있는 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후보 8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 8자리 중에 쟤네들이 들어갈 몇 자리만? 3자리만 선택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선택된 자리가 너였다라면 거기에 그냥 알아서 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기 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같아도 조금씩 다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내가 관측고자 하는 놈이 과연 그들끼리의 차이가 있냐 없냐가 막상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업의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내가 분필 3개 들고면서 시작했던 거잖아. 오케이 됐으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꼭대기 있는 사고방식은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들끼리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오케이 됐으네? Yes sir? 오케이. 짜장면 맛있다. 짜장면. 자 그럼 유제 몇 번으로 가봅니다. 22번. 자 유제 23번은
자, 아니다. 22번 하는 김에 22번 시나리오 좀 더 바꿔볼까? 아저씨가 이번에는 아저씨가 이제 이거 시나리오 좀 바꿔봐. 22번 하는 김에 해.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봐봐. 서로 다른 책 10권이 일렬로 아니다. 니네 시켜보자. 책장에 꼽혀 있다. 이렇게 일렬 책장에 꼽혀 있다. 자, 이 중 이웃하지 않은 3권의 책을 고르는 방법 수는 도대체 어찌 될란가? 용용용용 이렇게 돼 있대. 오케이. 문제 봤어요? 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시나리오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아나요? 오케이? 자, 느껴봤을 거고, 그죠? 책이 몇 권, 10권 일렬로 꼽혀져 있어요. 그지? 그 상태에서 내가 이웃하지 않은 3권을 고르겠다는 얘기는. 그잖아? 그럼 나름 또 어떻게 하시면 돼? 분명히 책이,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권이 있었을 텐데. 그잖아? 그 중에서 뽑히는 책 3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또 딱 3권 딱 빼고 책들이 딱 이렇게 있겠고, 그러면 여기는 이 책들이 일단은 구분을 지지 말라고. 뭐라고? 자리만 잡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질수록 구분을 지어가면서까지 하면 더 복잡한 거니까 구분 짓지 않는 게 차이가 덜 하니까 훨씬 낫잖아.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분명히 기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기어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 중에 3자리 일단 기어 들어갈 거라고. 오케이? 그럼 기어 들어가시면 딱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어 들어갔다 치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책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일렬로 쫙 있으니까 1번 책, 2번 책, 3번 책, 4번 책, 5번 책, 6번 책, 7번 책, 8번 책, 9번 책, 10번 책이 있구나. 그 중에 내가 몇 번을 뽑으면 1번, 4번, 10번 책을 고른 경우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다가 뭔가 곱하기 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이 그냥 그대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콜.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문가잖아. 아저씨가 전문가가 이제 스터딩을 하고 있는 우리 스튜던트한테 뭔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아저씨가 머릿속에 그냥 있는 문제들 막 그냥 워딩한 거야. 오케이 콜? 뭐냐면 경우의 수를 좀 되게 잘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런 대표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문제 하나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지금 방금의 예와도 마찬가지로 완벽히 문제들이 다 똑같아지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 시나리오들은 많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뼈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뽑는다, 곰인형을 놓는다, 사람을 앉힌다 등등으로만 바뀌게 된다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시나리오들만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뼈대 하나는 문제 하나를 외우는 것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에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학습하시는 게 경우의 수를 추후에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게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거야. 아셨습니다? 그렇게들 좀 여러분들이 학습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학습 포인트는 여러 번 이 프린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읽으세요. 알았음? 오케이. 넥스트. 자, 그럼 또 이제 뭐예요? 23번. 요런 거는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문제죠. 한 3000년쯤 된 문제로서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들 다 이제 고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좀 독특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일단 먼저 자, 그거 하기 전에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볼까? 자, 얘들아 이거야. 찌징. 자, 너희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지고는 어떻게 되니? 라고 내가 물어봤어. 저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기호 같은 거 쓸 수 있니 없니? 없어. 이유는? 그치. 기호는 무조건 서로 다 다른 놈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었던 것.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쟤는 서로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기호 도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기호 도입할 수 없으니까. 물론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수학하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게끔 되어 있어. 확률과 통계편 가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순열이라고 해서 거기서 가르치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가르치지는 않을게요.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 네 손으로 직접 하기야. 오케이?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기호 못 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요런 것도 있겠고, 요런 것도 있겠구나. 전체 몇 가지? 3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한다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혹은 어찌해도 되냐면 이래도 돼요. 어찌해도 되냐면 어찌됐든 쟤네들 몇 개 있어요? 전체?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니까 뿅뿅뿅 이렇게 있어. 자, 어디든 셋 중 한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B가 들어가겠지. 그 여기는 얘는 일렬로 배열한다는 관점에서 분명 이런 자리들은 분명 기본적인 차이가 있잖아. 맨 왼쪽 자리, 가운데 자리, 그리고 맨 오른쪽 자리. 그잖아. 그 이런 3개의 자리 중에 내가 B가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럼 남은 자리는 다 누가 들어가면 돼? 남은 자리는 다 누가? 그치, A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음? 자, 그러면 자 니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다 쳐요. A, B, B 이런 게 있어요. 자, 쟤네들을 내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오케이? 첫 번째 어떻게 하던가? 내 손으로 직접 해보던가. 알았음?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또 있겠다고? 하나, 둘, 셋. 일렬 배열되면 어차피 4개 자리가 있지. 들어갈 놈들에는 차이가 없지만 들어갈 자리에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 차이가 모조리 다 있는 놈들에게는 내가 대화할 수 있잖아. 순서상 맨 왼쪽에서 2번째, 왼쪽에서 3번째, 왼쪽에서 4번째 이런 배열 순서상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거 배열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4개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 A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 어렵다. A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선택하기만 하면 남은 자리는 무조건 자동으로 누가 들어가면 돼? B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A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AA예요. 뭐 AA예요. 뭐 AA예요. 그리고 또 AA예요. 또 AA예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뭐 하다가 말았다. 여기 있어. 뭐 A예요. AA예요. 또 AA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선택대 2개 골라놓으면 나머지는 싸울이 다 누가 나와? B가 알아서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B가 들어가는 경우 수가 결정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까지 나오잖아. 4, 6. 되셨어? 오케이? 이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상식선상에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문제를 좀 끌어가보면 질문이 이제 뭐라 나왔냐면 나한텐 카페 이랬다고. 커피라고 하는 저와 같은 6개 알파벳으로 이루어졌지, 그지? 오케이? 6개 문자를 모두 이용하여 내가 순열을 만들 때 배열 순서상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원추 원하는 상황이 지금 뭐냐면 아, 이거구나. F와 E가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나온 거야. 아이씨, F랑 E가 이웃하지 않게 되는 경우의 수. 뭐야? 어떻게 하지? 아까랑 좀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 됐냐? 그럼 그냥 쓰자. 오케이? 그냥 뭐 하자고? 내 손으로 뭐 하자고? 쓰자고 그냥. 오케이. 자, 쓰는 데 있어서 자, 지금 나의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관심 대상이 누구야? F랑 E지. 그러니까 다 쓰려고 하면 처음 그거 어떻게 다 써? 그러니까 누구들만 먼저 써보겠다고. C랑 O는 일단 제외해놓고 일단 F랑 E들을 갖고선 배열될 수 있는 경우들만 먼저 한번 써보자 이거야. 인정? 그럼 써보겠또. 그러면 F, E, F. 이거 뭐야? E, F, E, F, E, F, E, F. 몇 가지? 6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다 쓰자고. 오케이? 6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되셨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 그러면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F들끼리, E들끼리 이게 아니잖아. F랑 E가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의 남아있는 문자는 누구랑 누가 있어? C랑 O가 있는데, 자, 요 케이스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누군가가 다 들어가야 되지. 세 군데나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순열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야호! 뿅! 얘도 마찬가지. 뿅! 이렇게. 인정? 그러니 요 케이스를 봤더니 어때요? 그래. 여기랑 여기에 꼭 반드시 한 개씩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랑 여기에 꼭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고, 얘는 여기랑 여기에 뿅뿅 적어도 하나의 무엇이 들어가야 돼? C 또는 O가 들어가야 함. 이거지. 얘기 다 됐어? 얘기 다 됐어? 오케이 됐으네? 그러니까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쉬운 거부터. 야야, 요 케이스 해볼까요? 자, 이미 끝났네. 여기 어차피 C랑 O밖에 없지. C, O, O, 몇 가지? 2가지. 누구도 2가지 그러면 밑에 있는 자동 2가지. 인정? 자, 그리 나는 따당 이거를 한번 해볼게. 그럼 같은 색깔이니까 요것만 잘 잡아주면 요것도 잽싸게 여러분들이 끝날 수 있겠다 이거야.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밑에 걸로 해볼게. 밑에 걸로 한다. 가도 되지? 자, 그럼 그 자리에 적어도 하나에 C랑 O가 들어가야겠네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네. 돌아버리겠네. 어떡하지 그러면? 가도 돼요? 오케이. 그럼 이래 해볼게. 그래? 그럼 여기 적어도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C가 올 수도 있고 누가 올 수도 있고 O가 올 수도 있고 몇 가지? 2가지. 그럼 C가 왔다 칠게요. 오케이. 자, 그럼 O가 이제 어딘가 들어가긴 해야겠지. 오케이. 그럼 O가 들어갈 자리는 C랑 O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잖아? 문제에서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C는 여기 들어갔다 치면 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6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겠군. 그래서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암기를 하는 거야. 여기 지금 현재 또 중복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중복되는 케이스의 문제들을 자꾸 머릿속에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 중복되는 케이스 스스로가 피해진다고. 자, 그럼 어떤 관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중복이 생겼는지를 한번 볼게. 오케이? 자, 가볼게. 써볼게, 아저씨가. F 이렇게 있었어. 자, 그렇게 상황에서 짠, C가 여기 먼저 들어갔어. 그지? 그 다음에 O가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간 이 상황이랑, 그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O가 들어갈 수 있는 겁내 많은 상황이, 그래서 O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 오케이. 여기 들어간 거랑 FF 먼저 집어넣었던 거를 내가 O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C를 집어넣고 있어. C를 집어넣을 때 그 C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는 분명히 내가 다르게 카운트한 거지. 그걸 지금 다르게 카운트했지, 그지? 그랬는데 실제로는 배열되어 있는 상태를 놓고 보면 위아래가 서로 당연히 뭐하니까 똑같은 지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런 상황 때문에 중복이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저 상황에서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 문제 하나는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 뭐 하는 거라고? 외워주는 거야. 알았음? 커피. 기억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커피. 단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다 커피로 줘.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 저 중간 동네를 첫 번째 한 놈만 들어간 경우, 두 번째
두 놈 모두 들어간 경우. 요렇게. 자, 한 놈만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 놈만 들어간 거야? 그럼 그건 당연히 보겠어. 2 곱하기 C 또는 5가 들어간 거니까. 되셨니?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C가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 C가 들어왔어요 쳐버리면 얘 거기 한 놈만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이렇게 된다고. 잉? 무슨 말이 됨? 네 자리요. 두 놈 모두 들어갔대. 그럼 고민 때릴 거 없네. 두 놈 못 들어가면 뭐야? CO로 들어가거나 뭐로 들어가나? OC로 들어가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이런 걸 더했으니까, 그지? 몇 가지 나와? 8에다 2 더했으니까 몇 가지 나온 거야? 8에다 2 더하면 뭐지? 10, 그지? 10가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몇 가지 나온다? 10가지. 너도 그럼 마찬가지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 되셨어? 그러니까 본 문제, 커피 문제는 뭐라고? 내신을 준비하는, 중복한단다.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뭐 해줍니다? 외워줍니다. 에? 알아서. 그래서 저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든 거야.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이제 24번 배열 쪽에 있어서의 마지막 문제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십니다. 오케이? 되셨어? 직접 해봅니다. 24번 시작. 자, 여기야 24번 랄랄랄라. 아, 말 더럽게 많아요.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여학생 4명이 있고요. A, B, C, D 남학생 3마리가 있구나. 자, 걔네들이 일렬로 나열해서 합창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7명을 모두 나열하는 방법 중에서 다음을 다 만족하는데 첫 번째는 남자애들끼리는 이웃하지 마라. 두 번째는 첫 번째 자리가 남학생이면 마지막 자리는 반드시 누구여라? 여학생이라. 그럼 이거거든. 야, 여기까지 문장을 딱 보면 일단 뭐에 호기심이 있어? 첫 번째 자리가 누구라면? 아니,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니까. 그럼 호기심 생기는 게 또 있잖아. 첫 번째 자리가 누구라면? 여자라면?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말이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이 돼? 오케이. 아, 그럼 어쩌지? 아, 나 짜증나. 그럼 짜증낼 거 없어요. 뭔가 제약 조건들이 잔뜩 있잖아. 이건 뭐 아주 이제 일반적인 제약 조건인 거지, 그지? 그러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전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자리가 남자인 경우랑 두 번째 첫 번째 자리가 누구인 경우? 여자인. 분류해서 답 내라 이거지. 그럼 뭔가 재수없게 잔뜩 나와 있으니까 그잖아. 또 아저씨 뭐 하겠어? 둘, 셋, 넷, 다, 일곱 명이니까, 그지? 첫 번째 뭐 여기 이제 누가 왔어? 남자가 왔으면 여기는 반드시 누가 와라? 여자가 와라.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자가 오면 맨 끝엔 누가 온다라는 지정이 필요가 없군. 이거잖아. 그럼 놀면서 해, 이제. 여기 남자 오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여기 여자 와야겠어요? 4가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중간 동네는 특별한 말 없으니까 애들 5명 전체를 일렬로 다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팩토리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 있으니까 아 미쳤 병신 헤이 어휴 많이 나왔네. 많이 나왔어. 자, 쏘리벌 이놓고 그냥 왔잖아. 뭐 여기 남자애들 얘가 왔고 여자 여기 스몰 A가 있고 왔다 치면 이제 남자들끼리 뭐 하지 말라고? 이웃하지 말래매. 그럼 남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뭐. 아까 하듯이. 그럼 남자는 여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자들 몇 명 남았는데? 2명 남은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2명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은 그잖아? 으아, 이웃하지 않게끔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한 가지, 요렇게 한 가지, 또 어떻게? 요렇게 한 가지. 전체 몇 가지 있는 거야? 더 이상 없잖아, 그지? 그 짱 박혔으면 이제 남자 여기 들어와라 이거지. 그죠? 그럼 2명이 있었으니까 그잖아? 몇 개? 아, A 왔으니까 이제 B, C, C, B 몇 가지? 2가지. 그런 게 하나, 둘, 셋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 이게 남자들 쳐 안 치는 거. 됐냐?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 여기 B, C 이렇게 앉았어. 그럼 남은 자리에 누가 앉으면 돼? 여자애들이 앉으면 되지. 천천히. 여자애 3명이 하나, 둘, 3자리에 3팩. 턱 이렇게 오면 되지 뭐. 된 검? 감 잡음? 뭐 이랬대. 여자애 오래. 알았어. 여자애들 4명 있네.
넷 중에 한 명이 왔겠지. 여기 이렇게 앉았겠지. 그잖아. 그래놓고 이제 뭐야? 남자애들 쳐 앉아라 이거지. 그럼 근데 남자애들 쳐 앉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앉는 거야? 이웃하지 않게끔 앉는 거지. 짜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온 그 A는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도 되지 않겠니? 그럼 안 쓰고 산다는 얘기는 뭐야? 남자들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얘 신경 안 쓰면 누구부터 배열? 여자애들부터 배열. 그럼 그게 몇 팩? 3팩. 그러면 그 여자애들 배열했습니다. B, C, D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이 띵띵띵띵 몇 군데 중에? 네 군데 그지? 세 군데 갈 거지. 그럼 남자애들 네 군데 4, 3, 2였겠지. 그럼 나름 여기서 이제 A, B, C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냥 그대로 여기다 확 갖다 받아 붙으면 되는 거잖아. 저 모습이 그대로 A, B, B, C, D 이렇게 붙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게 돼? 그럼 뭐 요 케이스 분류하면 우리는 항상 뭐 한다? 더한다니까 그잖아. 두 개 분류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야? 더하면 되는 차례지 뭐. 얘기 다 됨? 됨? 오케이. Yes sir.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열하는 쪽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잔뜩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자, 숫자 노름이라고 아저씨가 좀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숫자 쪽에 관련돼서 뭔가 장난쳐 주세요라는 문항의 표현들이 꽤 많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적당하게 제시되어 있는 제시문을 우리가 분류를 좀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큼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 분류를 상큼하게 이제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황 뭐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숫자 노름 첫 번째. 자, 내가 크게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 어떻게 좀 정해봤냐면 3개 더해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표현이야. 그럼 나름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하나 있다 쳐. 거기는 유제 25번 갖고 해보지 뭐. 25번. 질문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1부터 10까지 잔수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았대. 1, 2, 3, 4, 5, 6, 7, 8, 9, 10. 다 써봤어. 자, 그 중에서 내가 자연수 숫자 3개를 뽑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오케이 콜? 아이씨, 그럼 저기서 내가 3개 더했을 때 3개 더해서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요런 상황, 요런 느낌. 오케이. 3개 더해 3의 배수입니다. 그 분류의 방식을 이렇게 들어가면 돼. 뭘로 분류를 하냐면 꼴로 분류한다. 야. 꼴로 분류한다.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잘 봐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 디테일한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것은 그 세 수가 모두 3배수꼴이면 당연히 그런 놈들 3놈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가리? 아이고야. 당연히 또 어떤 거 세 수가 모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런 꼴의 수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아니 세 번째 세 수가 모두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2가 되는 그런 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겠고,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다. 어떤 경우 또 있을까요? 한 놈은 이런 꼴의 수, 한 놈은 나머지가 1인 꼴의 수, 한 놈은 나머지가 2인 꼴의 수. 전애들을 더해도 여전히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뭐다? 큰 틀을 잡아주는 거야. 3개 더해 3의 배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뭐라고? 3개 더해 3의 배수가 됐습니다. 그럼 그 분류의 방식은 어떻게? 저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응용이야, 응용. 만약에 문제가 뭐라고 나온다고? 문제 예를 들어서 2개 더해 3의 배수가 된대. 그럼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두 수 모두 뭐인 경우? 이런 꼴인 경우가 있겠지. 또 어떤 꼴이 있을까요? 그렇지. 한 놈이 나머지가 1,
한 놈은 나머지가 2인 얘와 얘가 더해진 꼬라지가 되는 거지. 즉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3의 배수여서 내가 제목을 3의 배수라 쓴 건데, 자 뭔가 몇 개인가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라. 그럼 제시되어 있는 놈들을 3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의 상태로 분류를 하라 이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자 몇 개인가 더해서 4의 배수 되겠다 뭐 이렇게 나왔대. 몇 개 더해서 4의 배수 나오겠대. 그럼 뭐 제시되어 있는 수들을 내가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로서 분류하여 어떠한 꼴에 있는 것들끼리를 더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되는지를 관찰하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동의가 됐나? 된 거지? 그럼 뭐 이제 답 내보자. 세 개 모두 3K래. 그럼 내가 3K 꼴의 수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 자, 3K 꼴의 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1인 꼴의 수들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남는 놈들이 뭐겠어? 이제 이런 놈들이겠지. 이제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여기서 이제 똥,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냥 한번 해본다잉. 자, 짜잔. 그럼 그 뽑은 놈이 모조리 다 3K 꼴이라면 그것은 369 이렇게 뽑힌 몇 가지 있는 거야? 그럼 뽑으면 한 가지 있는 거지. 뭐 그냥 뭘 고민해. 저런 3개 중에 3개 뽑은 거지. 그지? 뽑은 세 놈이다 3의 콜? 된 거야? 네. 얘는 몇 가지 있겠어? 4개가 있으니까 그지? 그 중에서 몇 개? 3개. 얘 3개 중에 3개 뽑은 거 그냥 한 가지. 오케이. 얘 몇 가지? 이런 꼴의 수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그 중에 3개 고른 건 그냥 뭐야?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33. 오케이? 한 가지. 자, 그럼 맨 마지막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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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답 낼 때 맨 마지막 요 케이스에 일단 주의를 해야 돼. 그럼 뽑힌 놈 중 한 놈은 누구? 3의 배수. 한 놈은 누구? 나머지 1. 한 놈은 누구? 그럼 본 문제 자체는 여기가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는데, 일단은 볼게. 그럼 또 고민하지 마. 뽑힌 놈 중 한 놈이 누구? 저런 꼴이라면 저런 꼴 중에서 하나가 뽑혔다는 얘기지. 그거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뽑혔어요. 오케이? 그 여기는 얘네들은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었지. 그 4개 중에 한 개 뽑았어요. 얘는 몇 개 있었으니까 3개 있었으니까 3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라고 해서 탁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구경하는 문제로부터는 좀 이 자리들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됐었네? 자, 그럼 잠깐 여러분들이 필기됐으면 26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6번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26번 자 재활용해 볼까요? 26번은 뭐야? 이번에 1부터 100까지 9까지의 그죠? 자연수 중에서 이번에 뭐 했다고 했냐면 중복을 허락할 뽑았대.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는이야. 이번에 세 자리 정수를 만들었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지, 그죠? 오예. 근데 뭐야? 걔가 3의 배수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지? 3배수 되려면 각 자리 수의 합이, 그치? 3배수잖아. 세 놈도의 3배수, 이 주제인 거지. 되셨어?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지 뭐. 중복 허락했다는 것만 잘 고려해보면 뽑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세 수가 모조리 다 뭐인 경우? 3배수 꼴인 경우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3배수가 3개 있잖아. 저렇게 지금 현재 369 셋 중에 한 가지가 왔겠지. 여기에도 369 셋 중에 하나 왔겠지. 중복 허락했으니까 여기도 세 가지 인정? 그 당연히 3의 배승 3승가지요. 된 거다. 자, 이것도 얼마겠어?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있으니까 그잖아. 너도 역시 3의 3승가지. 너도 3의 3승가지. 자, 그럼 너는 이거지. 오케이. 좀 이제 좀 복잡하기 시작했어. 오씨, 100회짜리 복잡해졌지. 이땐 항상 어떻게 여러분이 이 좀 복잡해지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 그려서 자리부터 막 잡고 했잖아. 즉 뭐 하는 거냐면 꼴 결정수 곱하기 집어넣기. 좀 약간 추상적으로 썼는데 무사님 보세요. 자,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꼴은 뭐겠어? 셋 중에 한 가지 꼴이 오겠지. 인정? 3 곱하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나머지 두 꼴 중에 하나가 오겠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꼬라지는 나머지 한 가지가 오겠지. 됐냐? 그래서 나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머지가 1인 꼴의 수가 오고요. 10의 자리에는 배수 꼴이 오고요. 나머지 이쪽 자리에는 나머지가 2짜리인 꼴의 수가 오기로 내가 그게 꼴을 맘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의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세 가지가 있고, 여기도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세 가지가 있으니 요렇게 꼴을 결정하는 그 꼴 결정 방법 가지수. 그죠? 좀 있으면 월드컵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골 결정력이 중요한데, 하여튼 이 골 결정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에다가 이제 곱하기. 오케이? 되십니다. 오케이? 누군가는 또 이제 이 영상을 월드컵 끝난 다음에 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감하게 한번 예상해 볼까요? 3패. 너무 같은 조의 팀들이 너무 잘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너무 잘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국심에는 정말 3승 하고 싶어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멕시코 여태까지 월드컵 나왔고 단 한 번도 16강 못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월드컵 나왔다만 하면 항상 16강 갔어요.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나라 하나가 스웨덴인가요? 참. 뭐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무슨 뭐 이제 우리나라 축구를 무시하는 건데 너무 잘해요. 같은 조의 애들이 그냥 살 떨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고 뭐 이거는 뭐 사실 축구 보면 승질 날 것 같아요. 그냥 그 시험 기간에 하잖아요. 또 이제 우리 남학생들, 뭐 여학생들이야 뭐 축구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막 열정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12시에 막 남자들인데 볼 사람들도 있겠는데, 근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져요. 승질 나갖고 잠도 안 와요. 갑니다. 짜잔. 몇 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27. 짠. 27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9개의 바둑판에 중복을 허락하여 바둑판 모양이 요렇게 있게 땅땅땅 다라당당당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다 0부터 8까지 숫자 중에 1행에는 1행이란 여기를 1행이라고 하는 거야. 가로. 행은 가로란 뜻이야. 두 번째 가로. 여기가 세 번째 가로.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지금 랄라 진짜 라이 으빠라빠빠삐야 뽕. 자, 뭔 얘기냐? 여기 1행에는 0 또는 1 또는 2. 여기는 요 2행에는 3 또는 4 또는 5. 여기는 요 3행에는 6 또는 7 또는 8.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집어넣냐면 중복을 허용하여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때 원추 원하는 것이 이열, 행열. 열은 세로를 뜻해. 그럼 이열이란 여기는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을 이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기 괜히 하다 보면 또 이제 헷갈린다 애들 또. 저희 저 이열에 여기 있는 저 목욕이 아니야. 세수의 합이 뭐가 되길 바랬냐면 3의 배수가 되길 또 바랬대. 우와, 그놈이 뭐가 되어야 된다. 3의 배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수래. 그럼 일단 이거 놓치지 않고 가야겠지. 지금 나는 저 9개의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것 모두에게 숫자를 집어넣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특별한 어떤 컨디션이 붙은 거는 이 열한테만 붙은 거고, 그지? 그렇다고 이 열만 보면 안 되잖아. 이런데도 다 숫자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집어넣고는 있는 중인 거니까 중복 허락하다고 해서 여기는 몇 개? 요 라인에는 0, 1, 1을 갖다 집어넣겠다고 써있잖아.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3에 6순까지는 깔려있고 2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제. 되셨냐? 중간 동네를 어떻게 문제 조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지? 자, 첫 번째 어떤 케이스? 세수 모두 3배수, 그지? 그건 뭐야? 0, 3, 6인 거지,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몇 가지? 한 가지. 두 번째는 나머지가 1인 케이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렇게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누구? 2, 5, 8 들어가는 한 가지. 에다가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 거지. 된 거야. 그럼 뭐부터 잡겠다고? 골부터 정하겠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3배수 골이 여기 셋 중에 한 군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디 셋 중에 한 군데 들어가 있구나. 그럼 여기 이제 3K 골의 수라 들어가면 나머지가 1인 그런 수의 모습은 너 둘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겠구나. 그 나머지가 1인 모습의 수가 여기 들어가면 나머지가 2인 모습의 수는 봐도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뭐 한 거야? 골 결정시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그러면 이제 3K 플러스 1골의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숫자가 그런 거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3배수 골의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숫자 중에 그놈은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여기는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요렇게. 다 동의가 됐남? 동의됐남? 됐지요? 고렇게 여러분들이 맛있게 고로케를 먹듯이 진행을 잘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